이게 지난번 2020년에 8.4 대책에도 예. 아주 유사하게 서울 중심으로 도심 자투리 땅에 이런저런 공급을 하겠다. 네네. 고 해서 그때도 아주 유사하게 발표가 됐었고 예. 그 당시에도 뭐 용산에 만호 있었던 것 같고 예. 태릉 CC 부지도 있었고 예. 뭐 이번 발표에서는 빠졌던 뭐 여러 곳들도 있었어요. 서울의 서부미 언어시험장 네네. 자리도 있었고 제가 오늘 인터뷰 오기 전에 이 중에서 착공 5년 전이니까 네네. 이 중에서 착공된 게 뭔가 싶었더니 하나도 없더군요. 예. 예. 보통 이게 허허벌판이 아니니까 당장 착공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도 착공이 하나도 5년 지났는데 착공이 하나도 안 되면 이번 발표도 똑같지 않겠느냐 하는 합리적인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네네. 왜 보통 이런 발표가 있은 후에 착공조차 안 되는 건 왜 그렇고 이번에는 달라졌다면 뭐가 좀 달라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제 계획을 발표하고 그게 국공유지긴 하지만 그게 이제 인근 주민의 교통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반대하시는 것도 있고요. 또 사업 추진 과정 중에서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도 발생해서 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그런 것을 다 살펴봤고 또 과거와 달리 전에는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를 하고 국토부에서 거의 추진하는 그런 체계였다면 앞으로는 저희가 이번에도 발굴 자체를 관계부처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마장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경마장을 책임지고 있는 마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농수산부하고 다 해서 합의를 했고 또 그 합의에 바탕하에서 주택 공급 촉진 회의, 장관 회의를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점검을 나가면서 실행력을 갖출 계획입니다. 갖추시고 발표하신 거예요? 아니면 갖출 계획이에요? 갖췄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천 경마장은 농림부에서 오케이를 한 겁니까? 네, 농림부에서 오케이를 했고 그건 과천 경마장의 그 별도의 그 마사회 이사회가 결정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던데요. 네, 마사회 이사회가 결정을 하는데 마사회가 이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농수산부하고 잘 협의가 돼서 마사회가 충분한 협의가 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과천에 보면 이제 이번에 방첩사도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방첩사가 사실 이제 군사시설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이고 일종의 도시의 좀 발전에 장애가 되는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전을 하는데 그것도 다 국방부하고 협의가 됐고 그래서 그런 이행 계획들을 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이제 이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예. 집을 지을 수 있어서 한 2027년까지 다 이전을 마무리하고 28년, 29년 착공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에 발표됐던 5년 전에 발표됐던 비슷한 계획 당시에도 국토부가 발표했던 것인데 그때는 5년째 착공이 안 됐는데 이번에 발표된 건 3년 안에 다 착공이 됩니까? 예, 이제 태릉 CC 같은 거를 보면 일단 주민 그 당시에 이제 열람 공고가 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그 경관 문제 거기에 이제 태릉이 있고 강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경관 문제라든지 그것 때문에 일단 중단이 됐었는데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해서 문화재 심의를 받고 세계유산평가도 다 받는 것으로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이제 문제가 이제 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좀 집을 적게 지어라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사업성이 좀 부족하죠. 근데 저희가 이번에 좀 방안을 좀 강구하고 있는 것들은 이 지반을 좀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태릉 CC가 좀 골프장이기 때문에 지반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지반을 좀 낮추면 층고를 좀 더 올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관축 그 강릉이라든지 이런 경관축을 해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럽식의 중고밀 아파트 7층에서 10층의 아파트를 짓고 또 중층에 오피스텔을 짓고 이런 방안을 고려를 하고 있고요. 낮은 아파트로 그러면 그게 이제 경관을 해치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낮게 깔아야 당연히 경관이 좀 덜 그다음에 이제 해쳐질 거기 테니까. 경관 해치지 않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고밀 개발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한 6,800골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5년 전에는 만호가 발표됐더군요. 그래서 좀 줄었군요. 그 계획을 진행하느라고. 그다음에 용산 정비창에 있어서도 저희가 서울시하고 일단 6천에서 8천호 정도로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있고요. 좀 몇 가지 좀 쟁점이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학교라든지 녹지 문제, 그다음에 주거 용지 면적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이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학교에 있어서는 일단 서울시 교육청하고 용산 이번에 정비창에 만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발생한 학생들을 인근 학교에 수용하는 거에서 공감대가 다 이루었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문제가 그
학교가 좀 거기 용산 정비 국정무지구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한 1.5km 되는데 그래서 좀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있고 근데 그거는 저희가 그 인근 지역에 학교 배치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대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거기 그렇게 많이 지으면 학교를 따로 지어야 하는데 예, 인근 학교에 근데 인근 학교가 요새 너무 학령이 머니까 학령 인구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서울시랑 저희랑 교육청이랑 이렇게 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큰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취지와 뭐 앞으로 남은 걸림돌에 대한 어떤 해법들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용산 같은 경우는 만호 짓겠다고 2020년 8사 대책에서 발표가 됐었는데 예. 그런 조율들이 예. 5년간 없었어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게 도시개발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예. 서울시에서 인허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만호를 짓는다고 했고 거기에서 시설 배치 계획까지 다 마련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맞춰서 예비 타당성 평가에 통과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서울시가 이제 서울시장 바뀌기 전에 서울시죠.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제 서울시장님이 바뀌면서 이제 뭐 시장님마다 그 도시를 발전시키는 철학이 다 다르니까 예. 거기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협의가 그 만호보다는 좀 낮춰야 된다. 예. 뭐 이런 협의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오세훈 시장님도 8,000호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하여튼 서울시하고 잘 협의해서 풀어나가도록. 그럼 서울시와 협의가 8,000호까지는 됐는데 만호라고 발표한 이유는 뭡니까? 그 협의는 안 될 수도 있는데 자꾸 이게 까탈스럽게 여쭙는 것 같은 예, 느낌이 예. 들어서 저도 죄송한데 예. 발표됐던 어제 대책의 핵심은 땅이 나쁜 땅이어서가 아니라 예. 매번 이렇게 발표가 되고 예. 현실화되지 않으니 예. 왜 현실화 안 됩니까 하고 투정 부리는 것조차 아니고 예. 예. 현실화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과거에는 그래서 안 됐구나. 예. 그러니까 예. 이해가 되어야 이번에는 그 점은 개선됐겠구나라는 예. 예. 희망을 갖든 예. 아니면 이번에도 어렵겠구나라고 뭐 다소 실망을 하든 어쨌든 판단은 해야 되니까 예. 과거 이야기를 자꾸 여쭙는 거예요. 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용산이라는 위치 자체가 굉장히 교통의 요지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많은 오피스가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근무하기가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여기에 가능한 주택의 2,000호가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고 8,000호까지는 이야기 됐는데 예. 2,000호 더 짓는 게 예. 그래서 이제 청년들한테 좀 공급을 확대하고 네. 또 그 주변이 사실 이제 용산공원이라든지 쾌적함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용산공원도 한 100만 평 정도 되고요. 예. 그래서 본부장님 거기에 집을 더 짓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닌데 예. 제가 여쭙는 건 예. 이번에는 이렇게 짓겠다고 발표됐으면 빨리 현실화되어야지 아니면 또 몇 년 후에 또 공급 대책 발표되면 그때는 진짜 양치기 소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정부가.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8,000호까지는 뭐 얘기해보자고 협의가 네. 됐다면 이번에 8,000호로 발표했어야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예. 2,000호는 서울시와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희망이 있고 그렇게 짓는 게 좋겠다는 이유로 발표하면 예. 또 이때 발표와 착공 숫자는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서울시와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인데 넣어서 발표한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서울시에서도 이제 저희가 실무적으로 고위급이라든지 실무적 협의를 해보면 뭐 1만 호가 절대 안 돼. 이거는 아니고 학교 문제, 녹지 문제, 주거 용지 면적 비율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제 발표된 모든 계획들은 전부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실현 계획들의 가능성이- 총합입니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어제 발표한 것 중에 예. 경기도 성남 판교 인근의 6,300호 이의 땅은 전부 다 국공유지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용산 정비창이라든지 용산 캠프킴 그다음에 경마장 방첩사가 전부 정부 소유거나 그다음에 공공기관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예. 좀 스피드 있게 갈 수 있고요. 그 정부가 소유한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서울시하고 협상이라든지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도 정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행정적으로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자체가 반대하거나 예를 들면 강남구청 청사 같은 경우는 강남구의 구청에서 또 반대하면 또 논의가 길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거나 아니면 또 주변에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예. 보통의 반대는 그 정도인 것 같은데 그게 저희가 이제 지자체가 다 반대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 이 강남구청 말씀하시니까 강남구 찬성했습니다. 그 이전은 예전부터 진행되던 것인데 예. 그 자리에 무엇을 짓느냐에 대해서는 그럼 정부가 예. 결정하기 나름인 겁니까? 아니면 그 역시 지자체와 또 협의를 논의가 돼- 합니다.
그 저희가 이제 거기에 주택이 들어간다는 거는 인근 예.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얼마로 임대를 할지, 얼마를 분양을 할지, 예. 그다음에 청년들을 위한 오피스텔은 어느 정도 공급을 할지는 지자체하고 협의를 합니다. 물론 지자체가 원하는 걸 다 맞춰줄 수는 없지만 예. 최대한 협의해서 그걸 반영하는 게 맞고요. 뭐 저희가 태릉시라든지 과천 경마장 이런 거 있어서 계속적으로 과천시나 노원구하고 협의를 해왔고요. 어느 정도 다 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마음 같았으면 제도가 그냥 정부가 여기 짓겠다고 하면 지을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저희가 이렇게 드리는 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공공주택 네. 특별법에 하기 때문에 국토부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토부가 인가를 하고 허가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믿음성은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라든지 교통 문제, 그다음 환경 문제를 다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예.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민 설명을 통해서 그런 개발 계획할 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예, 있겠어요. 다만 네. 이제 주변에 있는 공공 부지라고 하는 게 정말 나라 땅이니까. 네네. 아유 저 동네 저 자리에는 수영장 들어오면 좋겠네. 네. 저 동네는 도서관 지으면 참 좋겠네. 저 동네는 공원이면 더 좋겠네. 다 그렇게 생각하지. 예. 저 땅에 굳이 임대냐 분양이냐를 따지지 않더라도 예. 저 땅에 우리 집보다 더 좋은 아파트 들어오면 참 좋겠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고 예. 대체로는 그래서 반대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그게 예. 표심으로 연결되니까 지자체장도 예. 그 주민들 쪽에 설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심지어는 여당 지자체장이라 하더라도 예. 근데 그럴 경우에는 매번 이렇게 협의가 되다 말고 하다가 또 이제 주택 공급 뭐 이런 주택 가격 이슈 좀 흐지부지 되면 국토부에서나 그쪽에서나 또 그냥 책상 서랍으로 들어가고 그러다가 또 집값 올라가서 대책 만들자고 하면 그거 꺼내다가 또 다른 땅 가져오고 이런 반복이 계속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좀 오해입니까? 이번에는 하여튼간 그 사실 방첩사나 경마장 옮기기 쉽지 않습니다. 예. 거기에서 정부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그거를 챙겨 나가겠습니다. 저 국민한테 한 약속이니까 챙겨 나가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주민들의 반대가 보통 있지만 있죠. 사실 우리나라 이제 자가 주택 보유율이 뭐 60% 내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또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사시는 분들은 사실 원합니다. 그 집을 지어져 가지고 전세값도 내려가든지 내 집 마련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원하는데 이제 목소리가 좀 작죠 아무래도. 그렇죠. 거기에 직접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본인 집값과 바로 연결되는 이슈고 예. 원하는 분들은 막연하게 멀리 흩어져 있는 분들이니까 예. 당연히 시위하러는 반대하는 분들만 오시는데 예. 근데 그때마다 협의하고 그때마다 논의하고 시간을 두고 하다 보면 5년 전에 발표된 게 착공도 안 되는 일이 이번에도 또 벌어졌잖아요. 예. 이번에 새로 이 업무 맡으신 분께 또 이제 저희가 투정 부리듯이 질문하는 게 죄송하긴 한데 이게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라는 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정도라면 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고르시느라고 고생도 하셨고 야 이런 땅들이 있으니까 참 좋다는 느낌은 듭니다만 네. 예.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동안에 이제 사실 계속 그게 반복이 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안 되는 요인들에 대해서 다 분석을 했고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예. 과거에 예. 그냥 공무하시는 분이 무성의해서 그런 거는 아니라면 네. 이유가 있었을 테고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됐던 거다고 설명을 해주시면 이번에는 그게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를 예상할 수 있으니까요. 아까 이제 제가 터닝 CC라든지 그다음에 용산 정비장의 학교 녹지 이런 예. 거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그걸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2020년에 발표했을 때는 그런 논의가 쉬울 줄 알고 발표를 했다가 실제 해보니까 어렵다는 걸 알게 되신 겁니까? 아니 근데 그때에 비해서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어떤 저희가 주택 문제에 있어서 항상 뭐 이게 간헐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부동산 관계 장관을 했지만 이 주택 공급 촉진 장관회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부지 선정부터 협의 과정 이런 것들 다 같이 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농수산부라든지 국방부라 다 했고 앞으로도 이제 이전하는 이런 거에 있어서도 관계부처들하고 협조 체제가 굳건하기 때문에 실행력이 높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뭐 좀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다만 5년 전에 발표할 때도 관계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부지라면 발표할 때 당연히 관계 부처와 협의를 했겠지라고 국민들은 믿었지. 예.
발표는 되고 나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봤더니 안 됩니다라는 답을 5년 후에 듣게 될 줄은 사실은 예상한 분들이 많지 않았을 것 같아서요. 네. 아니 조금씩 개선이 되는 게 원래 예. 논의 이게 과정이겠습니다만 예, 다양한 이해관계가 답답해서 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잘 조율하겠습니다. 예.